안녕하세요. 메디컬TV 김소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독 인상이 좋거나 예쁜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화려한 외모, 굉장한 패션 감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눈 성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권봉식 원장님 모시고 눈 성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사람들이 눈 성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 진료 보실 때 어떤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요즘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관계로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 이 두 가지 수술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조사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보통 몽고주름이 있는 사람이면 앞트임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어떤가요? 몽고주름이 있으면 앞트임을 하는 게 좋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조금 부정확한 말이기도 한데요. 앞트임 수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몽고주름이라는 해부학적 관념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몽고주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몽고주름이라는 관념 아이디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이 동양인의 눈에는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불려지던 잘못된 어떤 해부학적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몽고주름이라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몽고주름이라고 불리는 그 주름 부분 있잖아요. 눈 앞머리. 그럼 그건 실제로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에는 많은 오해와 혼동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던 것은 원래 동양인에도 존재하던 쌍꺼풀 주름이 점차 낮아지면서 눈머리 쪽에 피부와 연부 조직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피부 주름이 진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몽고주름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쌍꺼풀 주름을 중심관념으로 두고 환경 적응적인 관점에서 동양인의 눈꺼풀을 해석을 하면 과거에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던 부분은 쌍꺼풀 주름이 환경 적응적으로 풀리고 낮아지면서 생긴 부차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헛꺼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생긴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몽고주름, 헛꺼풀 이러한 관념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쌍꺼풀 주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헛꺼풀이라는 것은 쌍꺼풀과 대비되는 어떤 이분법적인 관념이 아니라 원래 아웃라인 형태의 원형적인 쌍꺼풀 주름이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낮아지면서 그 끝단에서 나타나는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헛꺼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 한국인의 다양한 쌍꺼풀 주름의 형태는 쌍꺼풀과 헛꺼풀이 이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 주름부터 헛꺼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아야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고주름에 대한 진실과 이 오해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몽고주름이 결국에는 쌍꺼풀 주름이 변형되어서 생긴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쌍꺼풀 주름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불렀던 눈머리 부분의 해부학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쌍꺼풀 주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좌측 그림이 쌍꺼풀 주름이 있는 눈이고 우측 그림이 쌍꺼풀 주름이 거의 다 무너진 호크풀 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서 피부 쪽으로 잔 가지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것이 눈꺼풀 올림근의 말단 방사섬유라고 부르는 것인데 쌍꺼풀 주름을 형성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단 방사섬유는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뜰 때 저 말단 섬유가 피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잡아 끌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 아래에 피부가 같이 당겨져 올라가면서 동적으로 쌍꺼풀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쌍꺼풀 주름이 없는 눈에서는 저 말단 섬유가 거의 상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단 방사 섬유들이 진화 생물학적 환경 적응적 과정에서 점차 약해지고 상실되면서 현재의 동양인 호크풀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눈머리 부분의 3차원적인 구조로 인해서 눈머리 쪽 쌍꺼풀 주름이 무너지면서 아래쪽으로 살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몽고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주름 구조물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 사진에서 그 왼쪽에 가지처럼 퍼져 있는 저 근육이 주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주름인데 저 사람마다 저 근육의 모양과 가지수가 달라서 저게 많은 사람들은 쌍꺼풀의 형태가 좀 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저 가지들이 쌍꺼풀 주름 근처에서 아주 빽빽하게 밀집해서 나타나고요. 동양인들은 비교적 성기게 많지 않으면서 저 장가지들이 서양인들에 비하면 약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눈 윗부분에 주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몽고주름이라고 부를 만큼 이 부분이 특별한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몽고주름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인 인구 집단 중에 북극에 가까이 사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 그럼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서양인, 동양인, 흑인, 백인 이러한 인종이라는 관념 자체가 이 쌍꺼풀 주름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쌍꺼풀이 나타나는